제7편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 조합 설립 동의 요건과 정족수 산정 실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7편입니다. 이번 편부터는 드디어 조합 설립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이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어떻게 완화되는지. 셋째,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조합원 명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나중에 소송까지 가도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구조만 머릿속에 잡아두시면 어떤 구역이 조합 설립 눈앞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그냥 홍보 문구인지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상황인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먼저, 왜 조합 설립 동의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사실상 사업의 주인입니다. 조합이 설립돼야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 이주 철거, 관리 처분 계획, 분양까지 모든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사업의 절반은 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동의율 산정이 잘못되면 나중에 누군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처음부터 조합 설립 인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율을 계산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잘못 잡았다든지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임장을 엉터리로 받았다가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을 들으실 때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구역의 동의율 계산이 법 기준에 맞게 되어 있나? 이 질문에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들이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 목표입니다. 이제 재개발부터 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딱 두 줄로 정리됩니다. 첫째,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 둘째,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구역 안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전체 토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라고 해볼게요. 사람 수 기준으로는 75명 이상, 면적 기준으로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 수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몇 개 찍혀 있느냐를 세는 게 아니라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필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엔 사람 수는 1명, 면적은 합산입니다. 이런 구역은 특정 개인이 전체 면적의 30 내지 40%를 쥐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에서는 그 사람을 키맨이라고 부르죠.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엔 사람 수는 공유자 수만큼 늘어나지만 면적 기준은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만 반영됩니다. 300제곱미터의 필지를 3명이 각 3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다면 각 사람에게 100제곱미터씩 배분해서 계산하는 식입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입니다. 도시정비법은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서 지자체가 정비계획 단계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볼 것인지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 동의율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엑셀로 인원수만 세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을 전부 목록화하고 각 필지 건물의 소유구조를 정리한 다음 그 목록과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하나씩 매칭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행정청이 계산한 동의율이 75.05%였는데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계산해보니 74.94%에 그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75%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조합 설립 인가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0.11% 차이지만 법적으로는 요건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의 문제라 근사치니까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재건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 즉 아파트 각 동호실 소유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요건 구조가 재개발과 조금 다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은
구분 소유자 수와 토지 또는 전용 면적 비율을 함께 보도록 설계되어 있고, 최근 개정법에서는 이 기준을 구분 소유자와 토지 면적 각각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언제부터 70% 체계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시점의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건축에서 기억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언제 동의했느냐가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시점에 몇 %가 모였느냐가 기준입니다. 개정 전후에 받은 동의서라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철회되지 않았고 기준을 충족하면 합산해서 인정됩니다. 둘째, 법적 동의율을 넘겼다고 해서 갈등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라인별, 층별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70%를 넘겼는데도 나머지 30%가 강하게 반발해서 소송이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법적 동의율 달성뿐 아니라 정보 공개, 설명회, 질의응답 기록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쌓아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 정족수 산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함정들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시간이 많이 지난 동의서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기본 구조가 크게 바뀌었는데도 예전 계획을 전제로 받은 동의서를 계속 사용한 사례에서 조합 설립 인가의 전제가 된 동의가 사업 내용 변경 후에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 설립 당시에는 30층, 일반 분양 200세대를 전제로 했다가 나중에 50층, 일반 분양 400세대로 규모가 크게 바뀌었다면 그건 단순한 세부 변경을 넘어서 당초 동의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것이므로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대리 서명과 위임장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 아내가 대신 서명했다거나 해외 거주 소유자 대신 친척이 동의서를 써줬다거나 중개사가 백지 위임장을 받아 마음대로 기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자필 서명과 인감증명, 위임장의 존재, 추진위 직원이 실제로 대면 확인을 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동의의 진정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만약 위임장도 없고 인감증명도 없고 서명 필체도 전혀 다르다면 그 동의서는 통째로 배제될 수 있고 그 결과 동의율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위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족수 맞추는 것보다 대리 서명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서류 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매뉴얼을 보면 조합 설립 동의서 한 장을 사실상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최초 계약서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의서에는 최소한 이런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비구역 내 부동산 표시 지번, 동호수, 지목, 면적 등 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는 핵심 문구, 동의일자와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의 서명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이 동의서와 인감증명, 위임장, 조합원 명부, 동의율 산정표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1:1로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5동 1203호 홍길동, 동의서 2024-32번 인감증명 첨부 위임장 없음. 이 정도까지가 엑셀과 스캔 파일로 정리돼 있어야 나중에 누가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해도 즉시 해당 서류를 꺼내서 진정 성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재건축 조합 설립은 구분 소유자와 토지 또는 전용 면적 비율을 함께 보되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향후 70% 체계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족수 산정에서는 1인 다필지, 공유지분, 토지와 건물의 소유 분리, 시간이 많이 지난 동의서, 대리 서명과 위임장 같은 요소들이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동의서 한 장은 사실상 조합과의 최초 계약서이고 조합원 명부는 숫자와 서류를 연결하는 마스터 파일입니다.
이 둘을 얼마나 탄탄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행정소송과 세무조사, 형사 리스크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보실 때는 지금 이 구역은 동의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 동의율을 뒷받침하는 서류 구조는 얼마나 단단한가? 이 두 질문을 항상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8편에서는 오늘 살펴본 동의율을 바탕으로 실제로 창립총회를 어떻게 열고, 정관을 어떻게 만들고, 임원을 어떻게 선출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절차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7편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 조합 설립동의 요건과 정족수 산정 실무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